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7일에 시행됐던 시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요새 트렌드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놓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빈출답으로 많이 등장해요. 이런 건 새로 요번에 다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존의 공부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시킬 건지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파트 1 무난했고요. 파트 2가 난이도가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너무 쉬웠고 뒷부분은 다 간접, 회피성, 아니면 모르겠다, 유형 이런 것들의 대답이 많이 나오면서 앞부분이 난이도가 쉽고 뒷부분이 확 어려워지고 뭐 이런 형태. 하지만 평달보다 약간 더 그런 쪽의 문제수, 신토익 문제수가 많았다 뿐이지 새로운 건 없고 그 신토익 한 2년치가 벌써 쌓이고 있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도 나왔었지 또 나왔네 이럴 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파3가 중간 난이도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파4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몇 달간 살펴보면 파4가 꾸준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4에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그렇죠. 뭐 1인 사람 2개 나오고요. 2인 이상, 그러니까 2인, 3인 나오고요. 사람 없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 있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는 뭐 지핑업 이거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쉐이킹 핸드나 라인드 업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져 있다라든지 뭐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든지 혹은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요즘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찻길이 건물을 빌딩스를 따라서 쭉 따라서 이렇게 기찻길이 나와 있다 이런 뜻이죠. 특이한 사항은 얘가 좀 오래간만에 등장했죠. 레스트 그러니까 내가 my chin 턱을 on my hand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resting her chin을 어떻게 on her hand 위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resting 손을 올려놔요. 어디에? 카운터 위에. 그러면 resting 무엇을 어디 위에 올려놓다. 원래 플레이스의 의미죠. 근데 쉬게 해놓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기대고 있거나 올려져 있거나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 그림이 무엇으로 답이 됐었냐 하면 몇 번 문제였냐면 자 3번 문제였네요. 그래서 그 두 여자가 이제 데스크에 서 있고 한 여자가 데스크 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 이러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rest arms on 따따따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토익이라는 게 파트 1은 특히 어휘 싸움이 되는 게 그림하고 정답이 많이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제시됐던 그림과 정답이 많이 됐던 단어를 누가 많이 외우고 있느냐 이거의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익숙함을 연습하셨어야 돼요. 익숙함을 연습하셨어야 돼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뒤에 이제 책 맨 뒤에 보면 해설집 옆에 그림하고 이제 ABCD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림과 정답을 같이 이렇게 보는 훈련을 많이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매번 나오고 있는 뭐 계단, 스테어케이스라든지 라인업 일렬로 서 있다든지 쉐이킹 핸드라든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어휘를 그림과 잘 매칭만 시키셔도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는 파트다. 파트 2 난이도 적당했는데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 이게 뒷부분에 가서 난이도 문제가 확 몰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본 when, where, how, why의 기본형이 7문제.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으로 나온 답이 6문제, 난이도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조동사로 물어보는 문제가 5문제였는데 이건 기본형. Do you want? Yes, no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외에 yes나 no를 생략하고 yes나 no의 의미를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난이도 답이 5문제.
정도 있었고요. 평서문이 3문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전체로 보면은 얘네들이 앞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느껴졌겠죠. 근데 20번대를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던 거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여러분들이 뭐 30년, 40년 이게 토익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토익이 33년 뭐 이 정도 돼 가는데 파2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 안에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why 물어봤어요. because로 대답했어요. which 물어봤어요. the one 어쩌고로 대답했어요. how many 물어봤어요. 숫자 물어봤어요. 아주 기본형. 그래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이제 7문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who knows how to 그랬더니 이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거 고장난 거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랬더니 답이 뭐였어요? Actually 우리도 막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답이 되는 겁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답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20번 때부터. 자, 쭉 보면 which plan 그랬을 때 이거 좀 신선한 답이었어요. 뭐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looks good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거나 아니면 both, either, neither, 뭐 all of them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these choices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seems good, seems alike 똑같아 보여요. 네, 다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why question 이거 모르겠다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why did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은 잠시만요. Why did sales decrease last quarter? 왜 작년에 지난 분기에 자 세일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I don't know 모르겠다를 대답을 다양한 버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답이 뭘로 제시했냐면 team will find out. 팀이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모른다 유형에 들어가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how much나 how often을 갖고 의외의 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how often do you go to the factory? factory는 얼마나 자주 가요? 그럼 옛날에는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how often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they are closed. 거의 폐업했어요. 문 닫았어요. 뭐 아니면 팩토리가 moved, 이전했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그 공장하고 일 같이 안 해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ow much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how much 티켓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리오를 가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how much에서 엉뚱하게 리오 가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비행하지 않아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our airline doesn't fly there. 그쪽으로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ow question이 요즘 예상치 못한 걸 이제 치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게 예상치 못했다고 넉넉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감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좋아하는 게 how often 얼마나 자주 가요? 그랬더니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이런 게 답이 나온다든지 how much 비행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으로는 비행하지 않아요. 나온다든지 이게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셨고요. 난이도형. 그다음 기본형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yes, no, 대충 good idea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could you tell me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그때 I was out of office.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would you like to attend? 자, 권유 제안했습니다. sure 대답하면서 반문 들어오는 거 있었고요. 요번 게 좀 특이했었죠. upstairs or downstairs. 그러면 뭐 anything is fine 아니면 both are okay either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주다가 요번에는 어떤 걸 줬냐면 조금 뜬금맞았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or question 그렇죠? Which option is cheaper? 반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어봤거든요. 다운스테어로 줘요, 업스테어로 줘요 했더니
어떤 게 더 싸요? 이렇게 반문이 나오더라. 우리가 이번에 좀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풀어주는, 구어체로 풀어주는 간접 상황이나 이런 회피 상황으로 풀어주는 형태죠. 그래서 간접 상황인 no hurry.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돼요. 레이스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같은 내용을 똑같은 단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돌려서 대답하는 이런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평성은 세 문제 나왔고요. 역시 다음 행동 제시형. 근데 let me check.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방 우리가 예약했는데요. 우리 금방 나갈 거예요. 다음 행동 제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almost. 제가 이런 부사들 요즘 트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 almost, already, yet 뭐 이런 부사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파트 2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라고 했죠. 여기까지 1, 2의 최근 트렌드. 뭐가 뜨고 있고 요즘. 그 다음에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트 1은 예전 책의 예전 그림, 예전 단어를 갖고 공부할 수 있지만 파트 2의 난이도형 50%가 넘어가는 이런 평서문, 간접 의문문, 회피성 대답, 이런 반문 이런 것들은 신토익 교재를 구입해서 유형 분석한 걸 좀 따로 보셔야지 시험장에 가서 익숙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파3는 기본 문항이 6문항, 그 다음에 대부분 첫 번째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중간 문제, 미래 일정 하단부 문제. 대화가 순서대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문제, 중간에 나온 문제, 마지막에 나온 문제, 그리고 신유형 문제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답은 순서대로 진행되고 포괄적인 게 묘사한 게 답이고 여자 남자 대사에서 답을 잘 찾아야 된다 이런 거고 그 외에 이런 거는 좀 다운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제 이게 최근에 분석된 뭐가 나오면 3인칭 대명사로 대답해요. 뭐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요. 이런 룰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요새 자주 파고 있는 함정 유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 예를 들어서 but이나 unfortunately나 뒤에는 답이 있다든지 남자의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여자의 대사에서는 you를 들어야 되고 남자 대사에서는 I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요번에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3가지 유형이 좀 특이한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문제 번호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이 마지막 문제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원래는 여자 대사, 남자 대사 그러면 남자 대사의 답이 있을 확률이 50%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끝나버려요? 여자, 남자 그런데 남자가 오케이, I will do that 그래요. 그러면 여자 대사에서 요청이나 지시 아니면 부탁 이런 식으로 상대방 대사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5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 마지막 대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대화가 어떻게 끝났냐면 이메일로 로그인해서 머티리얼 찾아보세요 하고 끝났어요. 그럼 남자 대사로 끝난 게 아니라 여자 대사로 끝난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남자는 무엇을 할까요? 로그인을 해서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 남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사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동의하는가 하면은 여자 대사의 답이 있겠어요? 남자 대사의 답이 있겠어요? 여자가 yes, I agree with that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 대사의 답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을 게시합시다. 이 제안을 이제 사인을 붙이기를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자지만 누구 대사의 답이 있어요? 남자 대사에. 왜? agree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답이 있을 확률이 2군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권유 제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의 마지막 대사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또한 여자가 만약에 What is the man asked to do 이렇게 나오면
ask to do. 이건 누구 대사의 답이 있을까요? 이건 수동태잖아요. 수동은 누구 대사의 답이 있다? 상대방 대사의 답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대사의 답이 나오는 경우 1번, 상대방 대사의 답이 나오는 경우 2번, 그리고 상대방 대사의 답이 나오는 경우 3번. 원래는 남자를 물어보면 남자 대사의 답이 있고 여자를 물어보면 여자 대사의 답이 있는데 바뀌어요. 상대방 대사의 답이 있는 경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수동태 같은 경우도 남자가 요구를 들은 거죠. 여자가 요구를 한 거고 남자는 요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번 문제로 주로 나와요. 첫 번째 문제로 직업. 근데 여자의 직업이 무엇이냐,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만약에 남자로 시작했어. 그러면 남자 대사에서는 뭘 들어야 돼요? you를 듣고 여자 대사에서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I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대사를 보면은 자, 너가 준비하고 있는 애뉴얼 헐리데이 파티의 플래닝이 잘 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대사 you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직업이 이제 오거나이징 플래닝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대사에 답이 있는 문제 유형 4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칙은 어떻다고요? 여자를 물어보면 여자 대사, 원칙은 남자를 물어보면 남자 대사에 답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상대방 대사에 답이 있는 문제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4가지를 꼭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imply question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듣는다고 해서 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라인 하나 위, 하나 아래를 듣고 포괄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비용을 낮춥시다. 음악을 그냥 플레이하죠. 그랬더니 더 많이 할당이 됐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남자가 제안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왜? 이번에 버젯이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요. 1단계. 이 라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뜻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위에 줄을 듣고 아랫줄을 듣고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거. 근데 이 포괄적이란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듣는다는 것보다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랑 많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말하는 포괄적인 거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이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남자 대사에 대해서 여자가 뭐라고 내면 거절까지라고 해야 되나? 사실 거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낮추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1시에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같은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점심 식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1시에 미팅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점심 식사에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미팅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심은 식사가 내일인데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가지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이런 이제 지도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전치사, 특히 기준이 되는 명사들, 기준이 되는 장소 명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들은 게 식당과 뭐 사이, 옷가게 사이, between 식당과 옷가게 사이.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냐 이런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뷔페, 비즈니스, 라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들려요? 자, the last one.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last one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꽃이 패키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꽃이가 이제 물이 많이 주는 거 아니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뭐 물 조금 주고 햇볕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런 거였는데 이제 키워드를 갖고 이제 우리가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햇볕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그림을 찾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빈번하게 시도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요 패키지도 뭐 자주 이런 형태로 많이 내죠. 중요한 건 ABCD 제시되어 있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ABCD를 듣지 마시고 그걸 풀었을 때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파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4는 나오는 유형은 6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그 다음에 미팅 앤 톡, 그리고 이제 노티스, 그 다음에
라디오 그리고 이 광고 반드시 나오고요. 인물 소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팅 앤 톡으로 합쳐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공공장소 안내랑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 전화 메시지가 3개 정도 나오고 회의나 이런 것들이 2-3개. 얘네 둘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는 하나 정도 나오고요. 인물 소개도 하나 정도 나오고요.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 한번 자, 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굉장히 내용이 좀 전문적이랄까 디테일해졌달까 그래서 쉬운 건 또 아주 쉬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회의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 문제 항상 이런 거 물어보고요. 2번째 문제, 3번째 문제. 그럼 답도 기본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해당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본다. 화자 문제 한 번 더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1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랑 같은 뜻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위에 아래. 그러면 가능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겠다. 그 무슨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질문 짧게 짧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연상이 아니었어요. 이런 연상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얘네가 들려주고 그걸 똑같이 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묘사를 해봐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협박이죠, 협박. 왜냐면 너네가 날짜 못 맞추면 안 된다. 다른 데 더 전화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네가 못 맞추면 다른 데 전화하겠다는 거. 캔슬하고 다른 데다가 주문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뒤 문맥을 들어야 되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얘가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라고 하면 훌륭한 널스 센터가 있었었고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즉 이 멘토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서포트하는 입장이다.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런 이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따옴표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따옴표와 같은 의미의 ABCD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그 위아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ABCD에서 그냥 무조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 3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강남 플랫폼이 취소됐으니까 신논현역 플랫폼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3번이 된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답에 있는 1, 3, 5, 7은 ABCD 있었는데 이건 들리지 않는다고요. 강남역이 취소됐으니까 신논현역으로 가세요. 그래서 답이 3번 플랫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실컷 얘기했어요. 근데 질문이 넥스트 어젠다가 뭐냐고 그랬거든요. 지금 커런트가 아니라 넥스트?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끝에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 프레젠터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뭔 얘기하고 있었어? 세큐리티 얘기만 실컷 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세큐리티는 아니란 얘기죠. 실컷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서라기보다는 넥스트에 즉 넥스트 어젠다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상중하에서 하의 문제였는데 앞에서 세큐리티 얘기 실컷 하고 다음 프리젠터에게 넘기겠다 이랬기 때문에 표를 보면서 세큐리티 다음 프리젠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신유형이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만 토익 공부하는 걸 고집하지 마시고 신유형에 맞춘 전략들이나 분석들을 좀 많이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